안녕하십니까, 최쌤입니다.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등학교 내신, 즉 학교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비법, 핵심 비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비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는 내용을 잘 들어서 그거대로 한번 노력을 해본다면 그것이 바로 비법이 되지 않을까 감히 말해봅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제목을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출제 경영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출제 경영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할 텐데 이 제목을 보니까 고1 중심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거야. 어머,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된 애들만 들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절대 안 그래요. 이제 내가 왜 이게 고1 중심이라고 그랬냐면은 내신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용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보통 1학년 1학기 시험을 잘 본 애들은요 2학기 시험도 잘 보고 2학년 3학년 계속 잘 봐요. 근데 내가 1학년 1학기 시험을 만약에 망쳤어. 그러면 그 학생이 망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보통 학생들은요 내가 시험을 망쳤으면은 공부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학원을 바꿔요.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데 학원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요. 1학년 1학기 때 안 좋은 학생들은 계속 시행착오를 겪다가 고3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조건 고1 중간고사 이전에 내신의 틀을 잡아라. 그러면 그 학생은요. 내신을 어느 정도 하면서 수능도 동시에 준비할 수가 있는데 내신이 안 되는 학생들은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결국엔 못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왜 고1 중심이냐면 처음 내신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얘기야. 내가 고2라 하더라도 그죠? 그런 맥락에서 제목이 고1 중심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고2나 고3 학생들을 소외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믿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둘 것은 출제 영역이에요. 출제 영역, 출제 유형이죠. 우선 영역을 살펴보는데 여기 보시면 교과서, 보충교재 많이 듣던 얘기 아니니? 근데 고1 되는 학생들은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고등학교에 가면 시험에 관계되는 책들이 교과서만 있는 게 아니라 보충교재라는 것도 있고 모의고사라는 것도 있고 학교 프린트라는 것도 와 미치고 판장하겠죠. 그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선적으로 이 출제 영역은요. 좀 쉽게 말하면 교과서 플러스 알파라고. 교과서 플러스 알파야. 그죠? 무슨 얘기니? 알파는 뭐니? 덧붙여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교과서만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학교는 교과서하고 보충교재도 어떤 학교는 교과서 보충교재 모의고사까지 봐. 어떤 학교는 이 네 가지를 다 봐. 자, 그럼 모든 고등학교가 네 가지를 다 한다는 게 아니지. 어떤 학교는 하나만, 어떤 학교는 두 개, 어떤 학교는 세 개, 어떤 학교는 네 개다 이 말이거든. 왜 이런 짓을 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자, 이게 따라해보세요. 중요한 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변. 대변, 소변이 아닌 놈들아. 두 번째 뭐야? 별. 역. 변별력 때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시작. 뭐라고? 변별력. 변별력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이 뭐 때문에 벌어져요? 변별력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보세요.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방식은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라는 게 있어요. 시험은 왜 봐? 시험은 전부 다 만점 받게 하려면 그건 축제죠. 초등학교는 요새는 시험 다 기분 좋게 해주잖아. 뭐 다 잘했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면 그럴 수가 없는데 고등학교는 이미 대학 입학을 해야 되니까 이 나누려고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애들을 구별하려고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구별하려는 능력이 변별력이에요. 근데 시험을 평가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잘 들어두세요. 절대평가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90점 이상이잖아요. 그럼 누구나 똑같은 1등급을 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99점 맞은 애나 90점이나 똑같으니까 99점 맞은 애는 약간 힘 조절을 해서 난 살짝 90점은 넘겨. 이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그죠? 그런데 상대평가는요. 퍼센테이지를 정해요. 4% 우리나라는 4%가 1등급이고요. 11%가 2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23%가 3등급이에요. 24%면 뭐 어떻게 돼요? 4등급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쳐버리는 게 이 상대평가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4% 안에 드는 애, 11% 안에 드는 애, 23% 안에 드는 애를 나눠줘야 돼. 그게 바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교 선생님인데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은,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냥 누가 봐도 변별력이 있어. 얘는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이게 나온다. 근데 어느 동네 가면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해. 아주 미치는 거야. 그냥 전부 다 그냥 선생님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전부 다 저요 이러고. 이러니까 그럼 거기는 뭐가 어려워? 그렇지.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학교일수록 뭐가 늘어나요? 교재가 늘어나지.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일단 뭐는 양으로 밀면,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 거기서 처진 애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학교는 뭐가 늘어나? 오른쪽으로 이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는 교과서도 보고 보충교재도 보고 모의고사도 보고 학교 프린트 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아, 우리 학교는 여기서도 생략된 말이 상위권이야. 주로 1, 2, 3등급을 따져요. 4, 5, 6, 7등급은 변별력이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현실이 그렇거든. 내가 너무 잔인한 얘기 했다고 생각하지 마. 이게 현실이야. 받아들여야 돼. 그 사람들이 공부하기 힘들어. 어떻게든 1, 2, 3등급이 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니까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만약에 이게 4개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변별력 확보하기가 어려운 학교구나. 공부 잘하는 애들이 뒷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학교는 내신 따기가 어때? 어렵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어머 우리 학교는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동네에 선배들 많잖아. 너희 학교 다니 2학년 3학년도 많잖아.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그죠? 우리 학교 고등학교 우리 학교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와? 그러면 형 그러면 뭐보다 나와? 그러면 어씨 큰일 났네. 우린 변별력이 어렵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아 당연한 얘기지.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이제는요 고등학교는 열심히 공부한다. 이거는 기본이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점수를 잘 받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욕심쟁이가 너무 많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서 점수만 잘 따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열심히 안 하면 이미 끝난 거야. 열심히는 기본이에요. 명심하세요. 기본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하지? 이런 정보라든지 이걸 미리미리 파악해서 어떻게 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야 돼, 전략을.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뭐야?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뭘 해야 돼? 그렇죠. 내신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즉 이쪽으로 갈수록 일찍 시작해야 돼요. 일찍 스타트. 자, 이게 중요한 전략이야. 전략이 비법이야. 너희들은 이런 내용 몰랐지? 이걸 알아야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 있는 애들이 시험 한 2, 3주 전에 공부를 시작해. 미친 거 아니야? 그건 이미 내가 시험 못 보겠다고 작정한 거지. 아까 내가 내신 관성의 법칙 했지. 1학년 1학기 때 시험 잘 본 애들은 어떻게 한 거야? 거의 대부분요. 일찍 시작했어요. 선생님하고는 1학년 1학기. 물론 1학년 2학기 때는 그렇게 빨리 안 해. 왜?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니? 미리 준비한 애들은 이미 내신의 어떤 트렌드, 경향이 몸에 뱄죠. 그럼 두 번째 준비할 때는 어때요? 그 전보다 좀 쉽죠. 세 번째는 더 쉽지.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어때? 줄지. 그럼 그만큼의 시간을 어디에 투여해? 수능에 투여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신은 이 정도면 됐어. 물론 내신 때는 빡세게 공부하지. 아시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일찍 스타트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애들은 이걸 몰라. 그냥 대충. 왜? 자 보세요. 왜 이래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교과서, 보충교재 양이 많아요. 교과서 보통 4과 정도 되거든요. 중학교 때 배우면 교과서만 해도 중학교 보통 3과잖아. 그럼 4과면 어때? 교과서 중학교 때는 보통 3과야. 교과서 고등학교 때는 교과서만 보통 4과 정도 되는데 한 과당 교과서 보시면요. 중학교 때보다 양이 보통 한 과당 3배 정도 이상은 돼요. 3배가 기본으로 길어요. 그러면 4과라고 하면 양이 어떻게 돼? 장난 아니겠지. 그러니까 양이 어때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충교재잖아요. 보충교재는 교과서보다 양이 더 많아. 그러면 여기서 기본 한 3배 깔았지.
이거는 4, 5배 깔면 어떻게 해? 최소한 교과서 보충기재는 뭐니? 한 10배 되죠. 중학교에 비해서. 모의고사 봐봤어? 모의고사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게 묘하게도 3월달은 중간고사 바로 직전이거든요. 6월은 기말고사 직전, 9월은 뭐니? 다시 중간고사 직전, 11월이구나. 기말고사 직전이에요. 근데 이게 28문제야. 지문이 28개라는 얘기는 어휴 장난 아니죠. 거기다 학교 프린트는 뭐 있냐면 어휘집, 단어집이라는 게 또 따로 있거나 아니면 듣기를 따로 본다거나 아니면 또 스페셜 프린트가 또 따로 있어요. 스페셜 프린트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동네는 뭘 보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 모르는 학생들 많죠. 애플 아시죠? 휴대폰 애플, 뭐 애플 컴퓨터의 혁신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암으로 일찍 죽었죠. 안타깝죠.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어떤 우리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설문, 자기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 연설문, 대학 졸업이 아니라 이 사람 대학을 안 나왔어요. 중간에 때려쳤으니까 아마 그래. 그래서 무슨 저 하버드인가 어디 대학에 가서 졸업생들 대상으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이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이거 어렵겠죠. 힘들겠죠. 안 해본 애들은 어렵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봐봐. 일단 양으로 죽인다고. 자,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 중학교 때는 대충 공부해서 그냥 들이다 외우기만 해도 시험 점수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자, 첫째, 무조건 암기해가지고는 일단 암기할 수도 없고 무조건 암기만 가지고는 절대 점수를 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이면 양이 많으니까 어떤 일이면 일단 내용 파악을 하기가 힘들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용 파악이라는 게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가 내가 본 지문이 시험 범위인지 아닌지도 몰라.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서 하는 애들이 뭐냐면 선생님 이 문장이 시험 범위였어요?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 학생들은 시험을 아무래도 잘 못 봤겠지. 자 그럼 걔네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걔네들은 한 번만 본 거야. 이 많은 양을 한 번 보고 다 알면 너희들이 알파고야? 너희들이 천재야? 자, 한 번 보고 되겠냐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자, 키포인트가 뭐니? 키포인트. 자, 선생님이 좀 상스러운 말을 쓰겠어요. 자, 키포인트 시작. 졸라 반복. 따라해본다. 시작. 졸라 반복.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해서 얼만큼 많이 받느냐를 고득점의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시간 없는데 그렇게 많이 봐요? 생각해봐. 체감의 법칙이라고 처음 볼 때 10시간 걸렸다면 두 번째 볼 때는 8시간 걸리고 세 번째 볼 때는 6시간 걸리고 이렇게 자꾸 줄어서 나중에는 횟수를 내는 게 그냥 편해요. 절대 빈말 아니에요. 이거 체감의 법칙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열이면 8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또 실전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뭐냐면 시험 시간이 부족해요. 왜? 양이 많으니까 문제수는 많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문제수가 많아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여기서 잠깐 일로 내려가서 선생님 미리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출제유형에 객관식하고 주관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능형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수능형.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되는데 수능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본 학생들이 있다면 이건 지금 비상이야. 넌 진짜 눈물 나야 돼. 선생님이 여러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야. 수능형 문제를 보면서 그 수능 유형을 봐야 되는데 수능형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지문 하나에 문제가 보통 이렇게 3,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문제가 여러 개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수능형은요.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예요. 그럼 만약에 30문제다 그러면 지문이 몇 개야? 30개라는 얘기 아니야. 중학교 때는 어땠어요? 지문 하나에 문제가 4개니까 뭐 30문제 돼봤자 지문 한 6개, 7개밖에 더 나와? 그렇지.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 이 정도도 뭐 충분하죠. 어때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시험 시간이 부족해요. 너무 많아서. 우리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우리 아들 나오는 고등학교는요. 문제수가 16페이지예요. 16페이지를 50분 안에 풀어야 돼. 미쳐버리겠지? 아이고, 그거 아주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자, 핵심은 뭐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일찍 시작해야 된다. 졸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일직사에서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세요. 객관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학교마다 이제 유형이 뭐가 다르냐면 뭐 이게 7대3, 뭐 6대4, 뭐 이런 식의 비율이 있어요. 그걸 알면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주관식이 바로 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은 역시 주관식에 승부가 나요. 특히 어디에서? 이 두 가지에서. 어휘라든지 기타 등등은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 어휘하고 기타는 노력하는 시간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관계없이 노력하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찍 스타트해서 졸라 반복하면 여기 이쪽 부분은 잘 볼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일찍 스타트하고 졸라 반복해도 문법적인 능력이 없으면 고득점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문법 실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이라는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내신은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인데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 주관식이 키포인트인데 이 주관식의 핵심은 뭐냐? 바로 문법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 실력이 약하면 내신은 종친기요. 내신은 끝났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뭐 너무 충격적이라고? 충격 받아야 돼. 너 시험 봐봐. 진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무조건 외워야 되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졸라 반복한다고 해서 외워지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시험을 잘 보려면 뭐 해야 되니? 암기력 요소가 뭐냐면 여기다 써줄게. 암기력 플러스 암기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 실력이 포인트가 뭐냐? 이게 문법이라는 거예요. 이 문법을 해야지 어순별이 뭐냐면 이런 거야. 단어 어떤 문장에서 단어를 막 들이 섞어놓고 중학교 때 해봤잖아. 섞어놓고 자 문맥에 맞춰서 문장의 수를 배워라 이런 문제거든. 이 두 가지가 가장 키워드예요. 핵심 포인트. 이 어휘 문제가 서술형 나오면 어려운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 어휘 문제 내는 학교는 자꾸 줄더라고. 우리 동네는 어휘 문제 이렇게 넣는 학교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왜 줄었냐면 애들이 자꾸 외우니까 자료는 애들 그냥 써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줄인 것 같아. 변별력 때문에서.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거야. 그걸 외웠다고? 실제로 그렇게 외운 애들이 실제로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죠? 자, 그래서 문법은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보통 애들이 이제 문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거든. 문법 그까이 거 공부하면 되지. 여기서 이제 오차가 생기는 거야. 선생님이 말하는 문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 배경을 줄게요. 실용 문법하고 형식 문법으로 나뉘어요. 형식 문법은 보통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해오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니? 부정사를 배웠다고 하자면 바로 이렇게 내지. 다음 중 부정사의 용법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문법 1, 2, 3, 4번 넣고 문장 쓰고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못 알아두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야. 지금 쓸 수가 없잖아. 따로 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이 형식 문법은요. 어찌 보면은 연습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실용문법 한답시고 옛날에는 형식문법이 고3 때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형식문법을 거쳐서 실용법을 하도록 돼 있다고 난 봐요. 왜냐하면 실용법 한다시고 형식법을 안 하면요. 실용법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게 중학교 때였다면 맞는 구조지. 중학교 때 이런 걸로 연습시켜서 고등학교 때 꽃을 피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 실용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지문이 있으면 아까는 다음 중 부정사 쭉 써놓고 같은 거 다른 거 고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문장 중에 1번은 부정사, 2번은 수동태, 3번은 법 이렇게 막 온갖 문법이 잡통으로 섞여 있어. 거기서 틀린 걸 골라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렵죠. 그 다음에 실용법은요. 절대로 문장 구조를 모르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거를 구문독해라고 해서 실용법을 즉 이 구문독해 특징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이런 메시지가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목적은 자 문법의 목표가 뭐냐? 문법의 목표는 문법 지식이나 문법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문법 지식이나 문법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색지정이 안 돼가지고 이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그죠? 해석 자르려고, 독해에 써먹으려고, 해석에 응용하려고 보는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실용법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문법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죠. 수능에는 문법 문제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왜 문제를 하나밖에 안 낼까? 문법이 안 중요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니들은. 문제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문법을 모르면 뭐가 안 된다는 의미야. 해석이 안 된다는 뜻이야. 다시 뭐라고? 문법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문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모르면 해석이 안 돼. 어려운 문장일수록 문법을 모르면 단 지식으로 쓰는 문법이야? 아니라니까. 지식으로 쓰는 문법이 아니라 해석에 응용할 수 있는 문법이야. 개념이 완전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이나 어순배열의 문제가 변별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일찍 시작해서, 자, 포인트가 여기 아까 뭐니? 여기 선생님이 비법이 뭐라 그랬어? 자, 이제 비법을 정리해봐. 보자. 일찍 시작해서 졸라 반복하되 뭘 하라? 그렇죠. 실용 문법을, 즉 해석에 응용할 수 있는 실용 문법을 확실하게 공부하라. 이 세 가지가 내신의 비법이야. 근데 비법을 알려주면 뭐하냐?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이, 뭐 별 얘기 없네. 빌어먹을. 아이고, 비법이라고 해서 왔더니 무슨 뭐 선생님이 헛소리나 하고. 아니, 그러면 내가 너희 학교 문제를 훔쳐다가 너한테 문제지를 줘야 되겠니? 솔직히 내가 훔쳐볼 수 있어. 근데 너는 진짜 답 못 낸다? 넌 답까지 훔쳐줘야 돼, 이마. 그러니까 문제지를 훔쳐줘도요, 답을 못 내면 무슨 소용이니? 그치? 이게 또 비극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지를 줘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문제를 훔쳐준데 효과가 나지. 애는 완전히 내용은 모르고 이러는데 문제지 훔쳐준다고 돼? 그러면 아예 답을 훔쳐와야지. 그냥 답을 외워야죠. 그죠? 1번은 2, 3번은 4, 4번은 이게 외워서 들어가서 문제를 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자, 우리 여러분들, 편법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교육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정통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내신을 잘 본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예,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 1번이 뭐예요? 시작? 일찍 시작해서 졸라 반복해라. 횟수가 늘수록 좋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요소만 갖고는 일정 점수밖에, 객관식은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변별력에서는 완전히 밀린다. 즉 변별력의 골자가 뭐야?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용문법, 구문독해의 실력을 갖춰라. 즉 기본기를 갖춰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긴 수업 듣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선생님이 보통 한 10분 단위로 수업을 끊는데, 이거는 10분 단위로 끊게 되면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뭐로 들으면 되니? 빨리 듣기로 들으면 되잖아요. 자,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탄으로, 학교 내신 잘 보는 방법 2탄으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실행 예를 보여주게 됩니다. 3탄은 실제 수업을 어떤 지문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하라는 예를 선생님이 직접 보여줄 거예요. 1탄, 그리고 2탄, 그리고 3탄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내가 진짜로 보장하는데 시험 성적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열심히 믿고 따라옵시다. 선생님은 신이야.